서울역 KTX 기차 안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부모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아기를 달래보려 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외국인 부모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교토로 가는 신칸센 안에서 아기가 울자 승객들의 싸늘한 시선이 쏟아졌었습니다. 결국 승무원의 요청으로 다음 역에서 내려야만 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이 가족은 아기와 함께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순간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글로벌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로 첫 해외 발령을 받았을 때 기대가 컸습니다. 아내 안나, 그리고 갓 돌이 지난 아들 레온과 함께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경험을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일본의 문화와 세련된 도시 분위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업할 기회가 반가웠습니다. 일본은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잘 적응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조용함을 철저하게 요구하는 사회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소음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질서 속에서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기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레온이 조금만 칭얼거려도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조차 불편함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항상 긴장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눈치를 보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여행을 위해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신칸센을 탔습니다. 빠르고 조용한 열차였기에 부담 없이 이동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레온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이동에 지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레온을 안아달랬습니다. 한나는 물을 주고 장난감을 보여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승객이 힐끔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불편한 기색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떤 이는 귀를 막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에서는 아기의 울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기가 계속 운다면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용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만이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기차가 다음 역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무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는 플랫폼 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오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차 안의 승객들을 방해하지 않으니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침묵이 유지될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마치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외출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피했습니다. 조용한 장소만 찾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분명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돈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울고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레오는 계속 자랐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숨이 막혀갔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규율 속에서 조용하고 질서 있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은 늘 위축되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단지 아이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소음이 되어버린 곳?
그곳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부산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버거웠던 만큼 다른 나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문화라면 어떡하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닮은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이해받지 못한다면 어떡할까요?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할까요? 승무원의 요청으로 기차에서 내려야 했던 그날처럼 한국에서도 똑같이 배척당한다면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나는 저보다 더 걱정이 컸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신경 써야 했고 카페나 식당에서는 아기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데 또다시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국을 앞둔 밤, 한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만약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냥 독일로 돌아가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나의 말에 반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 없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짧은 거리였지만 우리에게는 먼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레오는 비행 내내 칭얼거렸고 한나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피곤했습니다. 일본을 떠났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친 후 우리는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기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레온이 울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일본에서처럼 불편한 시선을 받을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승객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어떤 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온이 잠에서 깼을 때였습니다. 한나는 급히 그를 안고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리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일본에서 느꼈던 긴장감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기차에 오르는 순간 일본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레온이 울음을 터뜨렸을 때 사람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냈던 순간 결국 승무원의 요청으로 기차에서 내려야 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며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뒤 레온이 갑자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재빨리 레온을 안고 달랬습니다. 저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일본에서처럼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승무원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정말 달라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부산까지의 여정이 길에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레온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낯선 환경 때문인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나는 서둘러 레온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레온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신음을 내던 레온은 곧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객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무심한 듯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몇몇은 힐끔거리며 우리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자리에서 약간 몸을 틀어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 일본에서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칸센에서 레온이 울었을 때의 순간들이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짜증 섞인 한숨들,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 승무원의 단호한 요청, 그리고 그날 우리가 기차에서 내려야 했던 순간, 그 기억이 다시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는 레온을 조심스럽게 안아 흔들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레온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어르며 조금이라도 안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좀처럼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던 객실 안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듯한 작은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사람들이 짜증을 내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다시 내려야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한나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그날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객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만은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레온의 울음소리는 계속 퍼졌고 우리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긴장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작은 반응들이 점점 신경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좌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또다시 무언의 압박이 시작되는 걸까 걱정되었습니다. 혹시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승무원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중년 남성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짜증 섞인 표정들, 노골적인 한숨과 자리를 옮기는 승객들, 그리고 승무원의 단호한 요청.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 그는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까? 승무원을 부르려는 걸까?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한나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레온을 꼭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 역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남성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듯한, 힘내라는 듯한 작은 제스처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다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한나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가볍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괜찮아, 신경 쓰지 말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나는 순간적으로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조금 힘을 뺀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레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기를 돌봐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레온을 안아보겠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한나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레온을 맡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어떤 강요도, 부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부드러움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레온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한 손길로 레온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볍게 흔들며 조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레온은 처음에는 낯선 품이 어색한 듯 몸을 조금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계속되자 조금씩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레온의 울음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볍게 몸을 흔들며 레온을 타독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래전부터 레온을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객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정적은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레온은 어느새 고요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한 얼굴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레온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승무원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가족을 향해 다가오더니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시죠?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불편한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무원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짓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기차는 빠르게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레온을 품에 안고 있었고 마르쿠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좌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쿠스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항의를 하려는 건 아닐까? 승무원을 부르려는 건 아닐까? 그는 조용히 걸어오더니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간식과 음료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그것을 레온을 향해 건넸습니다. 마르쿠스는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아기의 울음을 불편해하며 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르쿠스가 감사를 표하자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도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곰인형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인형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기를 달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레온은 울음을 멈추고 그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천천히 움직이며 레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레온이 관심을 보이자 그녀는 더 부드럽게 인형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차는 속도를 유지하며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에는 다시 평온함이 감돌았지만 마르쿠스와 한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벅찬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가 울면 피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작은 배려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레오는 곰인형을 품에 안고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기차의 움직임과 따뜻한 품속에서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한나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객실 안의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처음 기차에 올랐을 때의 불안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르쿠스는 객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레온이 울음을 터뜨렸던 순간에도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배려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곰인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레온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인형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차는 점점 부산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인형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자연스럽게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객실을 지나가며 곧 부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한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르쿠스도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도착할 곳이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한나는 레온을 품에 안고 작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레온은 작은 손으로 곰인형을 꼭 안은 채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안도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차는 부산역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선명해졌습니다. 마르쿠스는 마지막으로 객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차는 곧 부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차 문이 열리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객실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마르쿠스와 한나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레온을 품에 안고 있었고 아이는 여전히 작은 곰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부산역 플랫폼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일본에서 처음 내렸을 때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배척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길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산역은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마르쿠스는 이상하게도 조급함이나 긴장감이 아닌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경험한 일들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기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도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아기의 울음이 소음이었고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한나는 레온을 품에 안은 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르쿠스 역시 한나를 바라보며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아이를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일지도 모른다. 부산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 마르쿠스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곳이 낯설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레온의 작은 손을 잡으며 아이를 다시 한번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너무도 인상 깊었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곳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긴장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숙소에 도착한 후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도시는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발령지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라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기대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르쿠스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곳에서의 시작이 기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르쿠스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배려가 만들어준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